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보다 더 수혜 범위가 확대된 이민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메리칸 호프 액트 2017로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3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에서 유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유비자의 신청 대상과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욕시가 빠른 전철 보수 공사를 위해 심야 운행 중단 구간을 더 늘립니다. 고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4명이 출마하는 등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자전거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자전거 이용률이 10년과 비교해볼 때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가 청소년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 음료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청소년들의 설탕 음료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KBTV 뉴스9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보다 더 수혜 범위가 확대된 이민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메리칸 호프 액트 2017로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의 3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범죄 전과가 없고 신원조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또 이 법안은 일반 불체자는 물론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드림 법안보다 수혜 대상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구티에레즈 의원은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있어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는 1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에서 유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유비자의 신청 대상과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비자는 당초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그 적용 범위가 넓어져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유비자의 정확한 내용과 신청 대상, 주의점 등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 범죄 행위가 미국에서 행해진 것인지, 두 번째로는 그 범죄 행위가 유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알아봐 가지고 그 해당 기관, 예를 들면 검찰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유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 거기에 문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여자들을 들여와 가지고서는 성범죄 이런 데 종사하게 한다 그러면 그 들여오는 사람이 누군지, 또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범죄 단체에 있으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잡으려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유비자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비자는 1년에 미 전체에서 10,0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 10,000명까지 그것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은 미국에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류 허가증을 내주게 돼 있어요. 유비자가 승인이 되면은. 그리고 한 3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정직한 그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빠른 전철 보수 공사를 위해 심야 운행 중단 구간을 더 늘립니다. 고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로타 MTA 회장은 보수 공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심야 시간대라며 이 시간대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일부 전철 노선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전철 운행을 중단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비상 복구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TA는 오는 9월 Q 전철 일부 구간에서 심야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에 들어가며 10월 달부터는 1, 2, 3번 전철이 해당 공사에 들어갑니다. 올해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4명이 출마하는 등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프리 우 현 펠팍 교육위원과 우윤우, 톰 마타라조 전 교육위원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스테파니 장, 스콧 허시, 마리아 알바레즈 등 현 교육위원도 등록을 마쳐 총 3석인 팰리세이스 파크 교육위원 자리는 이들 간에 불꽃 튀는 경쟁 속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스테파니 장, 스콧 허시, 마리아 알바레즈 현 교육위원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선 과거의 펠팍 교육위원을 거친 오윤구 전 후보는 현재 펠팍 행정은 그동안 절대 권력자들이 사익과 장기 집권을 위해 몇몇 한인들에게 미끼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를 이용해왔다며 이 같은 권력의 행포를 막기 위해 다시 교육위원에 도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펠팍 교육위원 선거는 본선과 함께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집니다. 뉴욕시의 자전거 장려 정책이 시류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자전거 이용률이 10년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이용률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시티바이크 등 시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으로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자전거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자전거 이용 횟수가 1억 6,4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는 2006년 6,600만 회를 감안하면 150%가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이용률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시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3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를 도입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전역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호도로 등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에도 연간 50마일가량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을 2022년까지 우선 자전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전거 도로의 안전도 강화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가 청소년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 음료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청소년들이 소다와 스포츠 드링크,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아이스티 등 설탕 음료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번 캠페인에서 설탕 음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캠페인에는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설탕 음료 섭취를 자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범죄 예방 의식 교육을 위한 내셔널 나이트 아웃 행사가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범죄 예방은 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8월 첫 번째 화요일에 열리는 내셔널 나이트 아웃에 뉴욕,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경찰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 만들기, 얼굴 페인팅, 공작, 띰뛰기 하우스 등을 비롯해 골동품 자동차 전시와 음악회, 쇼도 준비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셔널 나이트 아웃은 1984년에 커뮤니티 내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작된 캠페인 행사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커뮤니티와 어린이들을 각종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타운은 하루 저녁을 이웃들과 함께 모여 즐길 뿐만 아니라 타운마다 각기 다른 문제들, 특히 약물 중독, 자치방범대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오늘 뉴욕에서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34번, 46번, 103번 및 60번 경내와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호보켄에서는 철치 스퀘어 파크에서 범죄와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강변에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경제개발공사는 이 개발을 맡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내용을 일부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약 9억 2,500만 달러가 들어가며 4.2에이커 규모의 시정부 소유 부지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주거용 임대 유닛 1,000개, 4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공간, 19,000 스퀘어피트 상가 등이 들어섭니다. 조닝 변경 승인 절차와 공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도에 완공됩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워싱턴 타임즈는 호만 이민세관 단속국장이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연방 미립국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 지도자들이 연방 이민당국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공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미립국을 방조, 커뮤니티를 범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호만 이민세관 단속국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 보호도시의 연방 기금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르면 10월 달부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여전히 다수의 미국인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국경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으나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6%에 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27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16억 달러가 포함된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예산으로 총 62마일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거나 보수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길이는 1954마일에 달하며 전체 공사비는 105억 6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다음엔 어떤 탄도미사일로 추가 도발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5월, 북한은 3주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형 12형을 시작으로 일주일 후엔 고체 연료를 주입한 중거리 북극성 2형을, 8일 후엔 정밀 유도 체계를 갖춘 스커드 개량형까지 다양화 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가속도가 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사일 시험이 거의 매주 이뤄지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두 차례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로 미 본토까지 사거리를 늘린 북한. 다음 차례론 기습 발사 능력 등 실전 공격 능력을 대폭 증가한 새 탄도미사일로 한미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화성 14형에 1단계를 더 붙여 3단 추진 ICBM을 발사하거나 대기권 밖 우주 공간에서 기폭 실험을 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러시아 외무부가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군사활동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국들의 행보를 자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을 묵과한다며
두 나라의 책임을 지우려는 서방 국가들의 시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공동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에 당사국들이 구체적 대화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에 러시아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제재는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ut this resolution should not equal measures that are targeted on stopping the illegal activities of Pyongyang to the whole issue of economic suffocation of the whole country.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자제력을 보인다면 북한도 그것을 인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유혈 사태로 얼룩진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선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은 물론 정부 안에서조차 부정선거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치러진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선거. 야권을 중심으로 들끓는 선거 무효론에 베네수엘라 검찰총장까지 거들었습니다. 중미 좌파 국가를 제외한 국제사회도 가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콜롬비아 등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미국도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 비난하며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ll assets of Maduro subject to U.S. jurisdiction are frozen and U.S. persons are prohibited from dealing with him. 석유산업 관련 국가 추가 제재의 가능성까지 경고했지만 역사적 승리를 선언하며 한껏 고무된 마두로 대통령은 제국주의적이라며 미국의 제재를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Azzot pro, Mr. Donald Trump. Dale pa'lante, pues. Sigue con tu sanción, Donald Trump. 특히 베네수엘라 야권은 재헌의회 출범에 맞춰 내일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하계올림픽 개최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4년 하계올림픽을 파리에서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파리는 통상 세 번째로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3번 치른 국가는 영국뿐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파리 올림픽 유치는 2024년 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인 로스앤젤레스가 2028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IOC와 합의함에 따라 자동으로 2024년 유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두 곳은 앞서 IOC로부터 2024년과 2028년 개최권을 얻은 바 있으며 결국 어떤 도시가 먼저 올림픽을 개최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은 화요일 아침 퀸즈에서 한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2시경 레고파크 지역 부스 스트릿에서 30대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와 몸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흰색 4도 차량이 희생자를 치고 후진했다,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범죄 신고센터 핫라인으로 연락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자 드웨인 주네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주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브루클린 지역 뉴욕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네의 어머니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 3명이 출동했습니다. 이 아파트 5층 거실에서는 존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자에게 총을 겨누며 칼을 버릴 것을 요구했지만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경찰에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경찰이 총격을 가했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존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하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죽었다며 경찰의 총격은 과잉방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경찰은 오늘 매드포디 한 가정집에 침입한 3명의 무장 강도에 의해 한 남성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로커스트 애비뉴 남쪽의 한 집에서 12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권총으로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집으로 들어와 한 여자를 억누르고 안에 있는 29살의 남자를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도망가기 전에 현금과 보석, 기타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피해자 남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타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도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주 수도국이 하수 처리를 위한 심한 악취를 풍기는 검은색 물을 나이아가라 강으로 방출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찍은 비디오는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검은색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국 관계자는 흑색의 물에는 하수 정화를 위한 고형물과 탄소 잔류물 등이 들어있지만 유기성 기름이나 용제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며 물에서 나는 냄새는 일반 하수 배출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은 물은 일요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올 11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의 뉴욕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체 응답자의 52%의 지지를 받아 15%를 받은 공화당의 멜리오 타키스 뉴욕주 하원 의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피임약 6개월 처방이 담긴 법안을 통과해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최대 6개월치의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1개월치만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뉴저지 시카커스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재배됩니다. 뉴저지주 보건위원회는 최근 시카커스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 하모니 파운데이션에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대학 가운데 재학생들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학교는 벤더빌트 대학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대학 평가기구인 프린스턴 리뷰 조사 결과로 미국 내 382개 대학교 재학생 1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포커스에는 뉴욕 한인 네일협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회장님은 네일협회장 이외에도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30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30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 네일협회 현 주소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네일협회가 1987년도에 설립이 돼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 사회에 또 특히 여성분들이 하는 그 직업 중에서 네일협회가 상당히 한인 사회를 지탱해 오고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저희가 호황을 누렸는데 현재 와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이 줄어들고 또 2세들이 1세대들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그 한인 사회 전체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인 네일업계가 한 과반수 이상으로 점유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네일업이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손쉽고 또 손님들과 유대관계만 잘 유지를 하면은 충분히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도 이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심기일전하셔서 또 이 남은 시장을 잘 지켜나가면 충분히 저희들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협회원들하고의 어떤 협회 간의 어떤 그런 그 릴레이션십은 좀 어떤가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2015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협회에 관한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상당히 큰 그런 임금 문제로 인해서 노동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규제를 많이 당하고 조사를 많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또 한인들의 긍지를 살려서 많이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한 700여 분 이상 정회원들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650여 분의 정회원이 가입이 돼 있고요. 또 회원들과 관계는 뭐 항상 저희가 좋았는데 약간 저희가 그 노동법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의 소송 문제가 있어서 협회원들과 협회가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뭐 저희가 약간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거는 서로 이제 회원과 한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지금은 뭐 회원들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협회원들한테 좀 우리 회장님으로서 좀 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 협회가 이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30주년이면 이제 성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내일업계가 80년대 초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협회 창립은 87년도에 됐지만 그동안 한국인들이 내일업을 거의 100%에 가깝게 점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좀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좀 대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규제가 생기고 이민이 줄어들고 2세대가 부모 세대의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지 않는 현상이 이제 많이 두드러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1세대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은퇴의 시기가 지금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놓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내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시장이라도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또 회원들이 함께 협회와 함께 또 좋은 방법을 찾고 앞으로 나갈 방법을 좀 찾아서 지켜나가야 되고요. 또 협회도 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0주년을 맞은 내일협 또 다른 30주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뭐 30주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다 성년이 돼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계속 또 스몰 비즈니스 이어오고 또 저희 특히 제가 이제 내일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내일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 협회에서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손쉽게 또 연세가 좀 드셔도 충분히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비즈니스가 네일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점유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변화되는 물론 신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 또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기술 교육이나 젊은 층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네일쇼에서 저희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호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을. 그래서 저희 네일쇼가 그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9월 24일 날 대동연회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쇼장에 오시면 새로운 제품을 보실 수 있고 또 접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연세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럴수록 우리가 환경을 바꿔서 신개발품을 접목을 해서 한 발 앞서가는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회원분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셔서 또 협회와 중심으로 함께 나가면 충분히 저희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 협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